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학년도 연고대 편입논술 적중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사례를 제가 주로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갑식이가 이렇게 적중을 시켰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적중 사례를 통해서 제가 적중시켰다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출제가 되는 문제 패턴에 대한 연구,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러분은 그 수업을 따라와서 합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연대가 지금까지 출제가 된 것은 2012학년도가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연도는 2011년 12월이 첫 해고 지금까지 10번 시험을 봤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11번째 응시생이 될 겁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가 1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2017 12월 달이었겠죠. 그래서 고려대는 지금까지 시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10개. 여러분은 연대는 11회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고려대는 5회차가 될 것인데 매년 제가 적중 사례를 확인을 해드립니다만 자, 논술을 볼 때, 이런 기출문제를 볼 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는. 하나는 논제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쟁점입니다. 일종의 주제죠. 내용이죠. 쟁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담아서 시험장에서 뿜어내지 않습니다. 논술은 그런 시험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일종의 배경 지식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죠. 논술은 절대 그런 수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 없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적중. 자, 관전 포인트가 적중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출제되었다에 중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저는 자꾸 적중을 강조해 드리겠지만 첫 번째 고려대 1번 문제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400자. 자, 이 논제는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잠깐 칠판 보시면 그 고려대가 시험 시간을 계속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2018, 2019에는 시간이 80분이었어요. 그리고 2020에는 60분으로 20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1 지금 설명드리는 2021 학년도는 다시 100분이 됩니다. 자, 엽기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발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좀 일찍 3월달 늦어도 한 5월달 이렇게 발표가 될 것처럼 보이죠. 토요일이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발표한 것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거는 화요일쯤에서 발표합니다. 이틀 정도 더 당겨줬죠. 아우, 눈물 나도록 고맙죠. 보세요. 학교는 이렇습니다. 자, 조건은 같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화가 나는 것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20분이 줄어들면서 요때 200 그러니까 여기서 요때 고려대가 출제된 것은 두 문제입니다. 1번 해서 400자 요약 문제가 등장. 그리고 2번 1200자 문제가 등장. 1200자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비교도 나오고 그동안의 평가, 설명, 심지어 자기견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까지 고려대가 나왔던 2번 문제 전부였는데 요 자기견해는 물론 요거는 이제 요때 2020학년도에 나왔습니다. 요때는 없었고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소지가 있겠네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1번이 사라지고 문제가 한 문항 나옵니다. 한 문항으로만 출제가 됐던 것이고 요 한 문항으로 나온 것이 1300자가 됩니다. 자, 분량은 100자가 늘어났죠. 대신에 20분이 줄어들면서 1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비슷합니다. 비교는 안 나왔고
주로 평가가 많고 평가, 설명, 자기개념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험 본 학생이 됐겠죠. 요것도 시험 직전에 지금 40분이나 늘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준비시키면서 요약 문제를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실제로 이것이 발표되기 전 그 제 최종 그 파이널 문제, 풀셋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강에 떠 있으니까 금방 확인됩니다. 자, 풀셋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 문제, 즉 항상 문제는 그 이전 직전 문제가 기반이 돼요. 자, 60분짜리를 바탕으로 한 문항을 출제를 해야 되겠죠.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보충 문제로서 저희가 끊임없이 400자 요약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었어요. 이거는 발표는 그주 화요일쯤 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요 연습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야.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이 자, 고대 문제를 준비를 할 때는 제10문 1을 요약하시오. 이런 형식의 문제는 여러분이 기본입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원래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죠. 지금 고대가 하는 패턴을 봐서는 또 뭔가 시간을 바꿔서 뭘 변화를 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이 400자 요약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유형 기본편 상편에 111에서 166조, 핵심 기본 유형편에서 106조에서 129조, 고대 기출 66조, 이 대부분 1번 논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기출 문제는 1번의 요약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연습을 시켰어요. 풀셋 모의 논술에도 1357회 때 고대 유형 때는 제가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홀수냐면은 이제 연대 고대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대 직전 파이널, 요거는 그 시험 주간 그때 시험 보는 이제 그런 연습인데 그때도 1회, 2회 때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제가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도 괜찮아요. 신문사설을 1년 동안 300~400자 정도 요약을 시킵니다. 제 수업을 듣든 듣지 않든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할 때 반드시 명심해 두세요. 신문사설 300~400자 요약하기. 이거는 모든 논술에 아주 중요한 기초 체력을 키워줄 겁니다. 요 타임코드는 제가 실제 이런 요약편 강의를 한 인강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적중 비교 문제입니다. 요 비교 문제는 연대를 위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고려대에도 비교라는 게 있죠. 고대가 비교가 딱 한번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요거는 2018 학년도 고대 인문 2번에서 나옵니다. 요 한 번 나왔고 그 이후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대가 어차피 표본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연대랑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비교를 무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 칠판이 요 위에다 적을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자, 비교에 국한시켜서 볼게요. 비교형 문제가 자, 2019 자, 400열부터 인문사에 나눠져 있으니까 자, 400열부터 자, 400열은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00열은 그냥 매년 알았죠? 매년 1번에는 비교가 등장. 2012부터 1회차부터 2회차 13, 자 14, 15는 자 연대 2014, 15는 인문사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12, 13, 1번, 2014, 15는 분리 안 됐지만 1번은 비교입니다. 그리고 16은 1번이 분할됩니다. 1-1, 1-2. 그 1-2가 비교입니다. 역시 1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017 1번 비교입니다. 그럼 2018
비교입니다. 2019, 2020, 2021. 자, 보세요. 사회는 100% 비교입니다. 1번 문제가. 무섭죠? 보세요. 인문. 자, 인문은 매년 1번에 등장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보다는 2021 금년 그리고 2020 그리고 2019 요때는요. 또 하나 더 2016 요때는 1번, 2번 1번, 2번 모두 비교입니다. 모두 등장. 엽기적이죠. 문제가 두 개인데 두 문제 모두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누구? 연대. 언제? 2021, 2020, 2019, 2016 4번. 자, 지금까지 연대 시험 10번 봤죠? 그중에 4번은 무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 외에 출제가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2013에는 비교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비교가 없었고 인문입니다. 인문 1번, 2번 모두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특징은 띄고 있습니다만 지워버릴게요. 섞여 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고대도 한번 나왔으니까 저거 못 차요. 2018 고대 인문 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은 아니지만 이제 2018 얘는 1번 아니지만 2번에 이때는 2번에 비교가 등장합니다. 2번 논제 2번에 등장. 이거야 뭐 큰 의미는 없지. 어쨌든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비교라는 문제는 연대를 위한 문제다. 엽기적일 정도로 연대는 비교를 좋아합니다. 자, 더구나 여기서 2021 그리고 요번이죠. 2021, 2019 요 두 연도는 요건 쏘리. 요거는 인문이 아니고 사회 쪽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 빠른 학생은 쳤을 텐데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 2021, 2029 그대로 두고 자, 요 사회 쪽에서 2021 그리고 2019 요 두 개 연도는 사자 비교가 나옵니다. 즉 이번에도 사자 비교 나왔다는 뜻이에요. 가나 다라 비교 됐죠?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요 사자 비교라고 표시가 됐을 겁니다. 화면에 삼자 사자. 이거는 실제 강의했던 장면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사회계열 문제 가나 다라를 예술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비교. 논제 1번 이건 인문입니다. 사회 인문 1, 2번이죠. 가나다에는 교양에 대한 다양한 입장 가와나 좀 특이하게 냈죠. 가와나 그리고 나와다. 의외로 연대 3자 비교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 보자마자 가나다 비교한 학생도 일부 있어요. 일부. 아주 조심하셔야 되죠. 꽈락이겠죠. 그렇게 쓰면은 가나다 비교 아니죠. 가나 양자 비교 플러스 양자 비교. 비교에 대한 방법을 익혀 놓으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가나 비교하고 또 나다 비교하고. 요거 사자 비교는 그냥 하면 됩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개수의 차이요. 요거는 살짝 보세요.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주 주의해야 되죠.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무슨 말일까? 비교라는 말이 없잖아요. 아니죠. 요 차이점이라는 표현은 뭐다? 비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셋 다 비교했다. 실제 기본 유형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상편에 168, 238, 핵심편에는 130, 175. 그리고 고대 기출 강좌 기출 번호 6번, 10번. 이거는 이제 기출 교재에 쓰고 제가 기출 번호입니다. 기출 넘버 10에서 13번 많죠. 그 연대는 모든 책도 다 들어가 있고 풀세 모의 일부 그죠? 이건 타임 코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주 중요한 문제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적용 설명. 요 문제 역시 요 적용 설명 문제하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평가 문제는 사촌입니다. 쌍둥이라고 사촌이라기보다는 쌍둥이 가까워요. 그래서 요거는 적용 설명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땡땡을 근거로, 그죠? 가라를 근거로 땡땡을 설명하시오. 무엇을 이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요인들이 표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게 목적어죠.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워버릴까요? 지우기 조금 어렵죠. 자, 가를 근거로 나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시간이 그렇죠. 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수업 해제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게요. 직접 책을 갖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상. 자, 앞에가 땡땡을 근거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대상 제시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문제인 상태에서 여기서 설명하시오라고 끝나는 문제를 우리가 적용 설명그래입니다. 쉽죠? 그리고 이것이 설명하시오라고 끝나지 않고 여기 있나요? 평가하시오라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형 그래입니다. 요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게 작년 연대 사회계열 2번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 이론은 기본 유형편 3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핵심편이라든가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고대 기출 많지요. 기출 넘버 3, 7, 8, 9, 10, 12 그리고 연대 기출 넘버 1, 5, 8, 11 이거는 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목차에 대한 넘버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두시면 요 다음 문제랑 아주 흡사한 게 나옵니다. 요게 그 평가 문제인데 보세요. 세상에 밑줄 친 부분도 정확히 거기 들어가 있네요. 똑같죠? 땡땡이라는 관점에서 땡땡을 평가하셔. 요 결론만 바뀌었죠? 결론 바뀌었죠. 이런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바뀝니다. 요 의미만 달라집니다. 설명은 내용, 해석, 평가는 타당성, 판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이론편은 기본 제 수업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이론편은 유형 기본편 상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한 권으로 가겠다라고 아마 지난번 영상 때 한번 약속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단권으로 갈 겁니다. 모든 상하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형 하편 첫 번째 챕터입니다. 12에서 64쪽 그리고 핵심편은 226에서 50쪽. 자, 보시면은 페이지가 조금 꽤 많죠. 그리고 고대 기출 많죠. 고대 기출에는 넘버 1, 2, 4, 5 그리고 11, 12 연대 기출 넘버 3, 5, 6 그죠? 그리고 8, 9, 10, 11, 13, 14 그죠? 많습니다. 풀이 방법은 같습니다. 이런 그림 보시면은 칠판에 이런 판사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설명형과 풀이 방법이 같다라고 보시고 같이 공부하면 효율적이다. 자, 도표해석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도표해석이 출제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연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대 인문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표해석은 연대 인문에 없다. 안 나올 겁니다. 고려대가 뜻밖에 나왔어요. 고려대가 도표를 출제하지 않다가 첫 등장했습니다. 첫 등장. 자, 고대 사회계열 도표 첫 등장. 그런데 고대 도표 등장하는 것은 크게 낯선 건 아니에요. 원래 고대는 수시에서 도표를 무지 좋아했던 학교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실제 유형 기본편 하편에 66에서 147 이게 분량이 많죠. 이거는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문제가 많이 실려서 그래요.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시 문제입니다. 7, 8, 9 연대 기출 1, 3, 5 이거는 연대 편입에서는 이미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패턴은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가 다 됐고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가 논술 공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유형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유형입니다. 유형. 바로바로 복습을 해보세요. 보세요. 처음에 뭐였죠? 요약이었죠? 요약. 모든 공부의 기본이지만 고대 1번에 등장. 그리고 두 번째 비교, 연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비교다. 연대는 적용 설명과 논증 평가는 쌍둥이다. 하지만 논술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변별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학교는 무지 좋아하겠죠. 그리고 도표 해석형. 그리고 여기 없지만 자기견해 진술형이 없죠. 요 자기견해는 이번에 등장 안 했습니다.
자기계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대가 2020학년도에 사회계열 쪽에서 이상적 사회에 대한 이상적 국가에 대해서 논술을 하셔. 자기계 나왔어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2012학년도 첫 해입니다. 그때 인문사회 2번에 등장했고 2017학년도 그때는 대안제시형으로 연대가 사회계열에 등장한 적은 있어요. 준비는 해둡니다만 이번에는 등장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에 대한 적중인데 이번에 연대 사회논술의 주제는 예술과 자본주의입니다. 핵심은 예술이죠. 예술인데 요 예술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이게 그 풀셋 실전편 요 책이지만 이게 문제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나요? 예, 그 실제 풀셋 실전편에서 제가 예술을 직접 다뤘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하프 실전편에는 지금의 예술과 자본주의 아주 밀접한 상품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고려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시 기출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쟁점 심화편에는 아예 이것이 독자적인 챕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술과 자본주의가 두 개 결합이 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가 거창하게 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 평등, 뭐 국가 이런 거 그거 아니어도 이런 말랑말랑한 주제들도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쟁점 심화편은 제가 쟁점을 다뤄놓는 강좌인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제 하프 실제 이거는 나중에 9월 하프는 9월 10월 풀셋은 12월 11월 12월 이때 공부하는 수업인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다룰 때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공부는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주제가 조금 낯설어요. 수시에서도 좀 보기 힘든 용어입니다. 교양을 직접 이렇게 물었는데 그리고 속물성, 교양의 반대가 속물적이니까 인문입니다. 둘을 물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진정성이라는 이 주제가 연대 수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정성, 교양 쪽에 가까워요. 내용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제시문 자체가 아주 흡사하게 출제가 됐었고 이것이 제가 하프 때 3강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풀셋 3강에서는 제시문 3개가 사회동포주의, 세계 시민주의 이런 내용들인데 이 세계 시민주의, 사회동포주의 이런 내용들이 인류 공동체 관련된 교양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뱀 먹는 사람들 등등이 나오는 금기에 대한 얘기가 직전 파이널 제2강 때 제가 다뤘었는데 금기에 대한 시도 우리가 속물적이다 할 때 아주 흡사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가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용어 자체는 낯설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많이 보는 용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흔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은 논점이 이런 논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제에서는 가장 낯설지 않았을까. 하지만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인데 고려대는 자 명심하세요. 고려대 사회논술은 정치학적 주제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자, 2018 사회 파벌이 나왔습니다. 주제어는 파벌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소논점은 직접민주정 공화정입니다. 직접민주정 공화정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왔고 이때도 이미 민주정이 나왔고 자 2019 사회 이거는 대중의 의사결정 다수결입니다. 대중의 의사결정 다수결 다수결이에요. 그리고 2020 사회 특히 사회가 그렇습니다. 고대 요거는 이상적 사회 조건 요거는 이제 이상적 사회 조건 이상적 사회 조건 완전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평등 관련된 논점이 나옵니다.
평등과 분배 관련된 논점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대는 사회 쪽에서 이 정치학적인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쟁점 심화편에서 민주주의라는 챕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예. 제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 체제라서 그냥 지나가는 게 이상하겠죠. 여기서 민주주의 원리라는 게 하프 때 제가 8강에서 다뤘고 고대 기출분석편에서 공화적 민주주의가 나왔다라는 거죠. 요 공화적 민주주의는 이제 요 문제를 말하겠죠. 여기에 대한 해제였겠죠. 그래서 주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다시 자 기억해 버리세요. 자 예술과 자본주의, 예술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라는 논리,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교양과 속물성, 약간 인문학적입니다. 인문이니까. 그래서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다루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주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대가 출제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오늘은 논술 학습법을 위한 적중 사례 공부입니다. 논술은 크게 논제와 제시문으로 구성돼요. 논제는 어떻게 접근한다? 유형별로 접근한다. 아까 봤었죠? 그리고 제시문은 독해력으로 접근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쟁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쟁점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꾸 누적을 시켜야 독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수업에서는 제가 독서를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신문사설 하루에 1개, 300자 요약을 끝까지 시킵니다. 작년도 12월 시험 때까지 그 연습은 제가 시험 없이 시켰어요. 물론 고대 요약이 출제가 안 된다라는 예측이 지배하던 시점부터 시켰으니까 결국에는 요약이 등장함으로써 준비한 학생한테는 많이 유리했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유형별로 구체적인 접근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